이경규의 약물운전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이경규는 그냥 감기약 때문에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티즌들이 그렇다면 왜 제보자가 방송국에 제보를 했을까 하며 제보자가 방송국에 제보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밝혀진 게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시선을 보냈는데요. 오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경규가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죠. MBN 뉴스에 따르면 이경규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돼 있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차에서 내린 이경규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비틀대며 걷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뒤에서 오던 차량 2대는 중앙선을 넘어 달려야 했죠. 버스 운전자는 이경규가 본인 차를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감기약 때문에 감각이 늦어 자신의 차 뒤를 조금 쳤다고 했다며 당시 이경규와 했던 대화 내용을 떠올렸는데요. 이경규는 사고 이후 모퉁이를 돌아 다른 곳으로 차량을 옮겼고 인근 병원에 다녀왔죠. 그런데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이경규는 엉뚱한 주차장을 찾아가 자신이 차를 댄 곳과 20m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주차장 직원의 말에 따르면 이경규에게 고객님 오늘 저희한테 차 안 맡기셨다고 했더니 아 제가 그런가요라고 하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이경규는 또 병원에 가기 전 주유소 세차장에 들렀는데 후진하라는 직원의 손짓에 오히려 앞으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기도 하는 사고를 냈는데요. 게다가 세차장을 빠져나온 뒤에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이경규는 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이었죠. 이게 이경규 약물운전 사건의 전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경규가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동정의 시선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이경규가 무려 10년 동안이나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부주의지만 정상적으로 판단할 정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의견을 밝혔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씨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은 가뜩이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높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치료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지 않는 자신이라도 차로 착각하고 운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죠. 또한 한 네티즌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아예 운전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오 씨는 댓글로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간혹 심한 졸음을 느끼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운전을 하지 않도록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는 또 다른 댓글에서 다른 과약 중에도 졸린 약이 많다며 유독 정신건강의학과 약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두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도 했죠. 또 치료를 받지 않아 공황 발작이 운전 중에 일어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도 했는데요. 여론은 왜 갑자기 이경규를 향해서 이렇게 경찰이 물고 늘어지나 의문을 가졌고 또한 이경규가 걸린 게 무언가 다른 것이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는데요. 이경규가 충분히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다는 건 무언가 확실한 게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고점과 저점의 롤러코스터로 커브를 돌며 날아가는 인생? 수시로 맨홀에 빠져나락할 것 같은 현란한 리얼리티 무대에서 이경규는 45년째 생존 중입니다. 이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경규의 인생 철학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도 이경규의 모습인데요. 넘치는 스태미나로 텐션을 올리는 강호동식 스포츠 코미디, 넘사벽 서남으로 경계를 풀어주는 유재석식 겸손 유머, 섹시 코드로 개구진 잽을 날리는 신동엽식 콩트 토크와는 달리 이경규는 보통 사람인 우리들의 욕구와 불안, 허세와 어른다움을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트로트가 대세가 될 거라는 것도 이경규가 예전에 예언한 바 있는데요. 학창 시절부터 이소룡을 동경하며 액션 스타의 꿈을 꾸던 이경규는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며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액션 배우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이경규는 1981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개그맨으로 데뷔했는데요. 80년대 활동 내용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이경규의 무명 시절이 대단히 길었던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 이경규는
80년대부터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착실히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던 이경규는 1991년 일요일 밤에에서 몰래카메라를 진행하면서 일약 대세 개그맨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통해 부와 명예를 얻은 이경규는 1992년 전 재산을 털어 영화 복수열전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순간이었죠. 하지만 당대 최고의 스타 이경규가 직접 제작, 각본, 감독, 주연을 맡은 액션 영화 복수열전은 서울 관객 2만에 그치며 대중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는데요. 복수열전의 아픔 후 다시 예능에 전념한 이경규는 이경규가 간다, 양심냉장고, 전파견문록, 대단한 도전, 느낌표 등을 히트시키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에는 영화에 대한 꿈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이경규는 2007년 무명 로커가 복면을 쓰고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그린 복면다로를 선보였는데요. 여기서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연출과 연기의 한계를 느낀 이경규는 복면다로에서 제작에만 참여했던 것이죠. 신선한 이야기와 함께 주인공 차태현의 능청스런 연기가 돋보였던 복면다로는 전국 160만 관객을 동원하며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작은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복면다로 덕분에 이경규는 15년 만에 복수열전의 아픔을 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복면다로는 최근 시대를 앞서간 영화로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만 해도 장년층이나 듣는 한물간 장르로 평가받던 트로트의 시대가 다시 오고 복면을 쓴 가수가 무대에서 오직 노래만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경규는 예능계의 대부로 불리며 유재석, 강호동 같은 최고의 예능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답게 대한민국 방송가의 복면 가수 및 트로트 열풍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죠. 이경규가 트렌드를 읽는 사람이라는 건 또 다른 일화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경규는 지난 2016년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해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중 걔는 훌륭하다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모두가 웃으며 넘겼지만 걔는 훌륭하다는 실제로 KBS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탄생의 인기리에 방영됐죠. 이경규는 언제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1991년 몰래카메라, 95년 양심냉장고, 97년에는 이경규가 간다로 MBC에서 방송 대상을 수상했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남자의 자격으로 KBS 연예대상을 수상했고 힐링캠프로 SBS 연예대상까지 거머쥐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경규의 영향력은 전 세대에 걸쳐 있는데요. 90년대와 00년대에 그가 몸담았던 MBC 일밤은 가족 오락 프로그램이었고 남자의 자격은 중년 세대를 위한 쇼였으며 힐링캠프는 10대, 20대 시청자들이 주를 이뤘죠. 최근에는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 불렸던 인터넷 방송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이경규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디어입니다. 무명 시절부터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어도 제작 회의에는 자주 불려나갈 정도였죠. 이경규는 회색지대를 걷는 사람인데요. 그는 확고한 삶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도 해주지만 절대 그것을 빌미로 남을 통제하려 들지 않죠. 동시에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는 냉철함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애매한 삶의 방식 덕분에 젊은 연예인들 틈바구니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경규는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는 데에도 능숙한데요. 2013년 7월 힐링캠프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많은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별로라던 이경규가 이제는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날 것 그대로의 삶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죠. 현재 약물운전과 관련된 논란은 공황장애 약 때문인 걸로 거의 판명이 난 상태인데요. 잘 소명된 이야기인 만큼 이경규에 대한 무리한 억측이나 루머들은 이제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웃음을 줬던 이경규가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경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